발표하실 때 좀 예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네. 예.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인피니기의 대표를 맡고 있는 박준영입니다. 어 저희가 제목을 국내 최고의 자율주행 데이터 솔루션 기업이라고 좀 정의를 해 봤는데요. 어 국내 최고라고 하는 거는 저희의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율주행 데이터 기업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우선 저희가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해서 아직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회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서비스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현재까지 나타내고 있는 실적들, 그리고 향후에 어떤 식으로 저희 사업을 확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율주행과 데이터의 관계에 대해서 먼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에 대해서도 굉장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데이터에 대해서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 둘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율주행에는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근데 사실은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율주행 레벨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고요. 저희가 흔히 알고 계시는 레벨 1부터 레벨 5까지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레벨 1을 시작을 할 때는 사실은 인공지능이 사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센서들로 이제 진행을 했고요. 가장 대표적인 레벨 1의 기능이 보면은 어, 크루즈 컨트롤이었죠. 제가 예전에 그거 이제 되는 걸 보고 잘 되는가 싶어 갖고 써봤다가 속도가 줄지 않아서 앞차를 들이받을 뻔한 적도 있었는데요. 레벨 2가 되면서부터 이제 어, 여기에 인공지능이 좀 사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레벨 2 같은 경우는 보통 도로 내 그리고 차선 내에서 사용된다는 걸로 이해를 해주시면 쉬울 것 같고요. 가장 대표적인 기능들이 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그리고 이제 제한적이지만 GV80에 적용되었던 특정한 조건을 만족했을 때 차선을 변경시켜주는 그런 기능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3가 되면은 거기부터는 쉽게 설명드리면 썸웨어에서 썸띵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요. 여기에서부터는 개념적으로 차선을 변경해 가면서 스스로 주행을 한다는 개념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기술적으로 보면 드라이버블 스페이스라고 하는 부분들이 꼭 필요하게 되고요. 레벨 2에서 당연히 사용됐던 앞에 사물이 어떤 것인가, 그리고 어떤 정보들이 있는가, 차선에 대한 인지들, 이런 부분들을 포함을 해서 추가적으로 드라이버블 스페이스를 인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최근에 G90이죠. 자율주행 레벨 3에 대한 시험 운행이 정식 주행이 허가가 났고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레벨 3로 주행하는 차량들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레벨 4로 넘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자율주행을 개발하는 기업들이 가장 크게 극복해야 되는 것들이 저는 톨게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도심 환경 그리고 도로 환경, 이제 고속화도로 환경이 있는데요. 그 중간을 연결하는 게 우리나라엔 톨게이트가 있죠. 현재 풀어가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간략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자율주행의 각 단계별로 기술적으로 넘어야 될 큰 허들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공지능이 개발되기 위해서 각 단계별로 다른 종류의 데이터, 또 다른 데이터, 그리고 좀 더 난이도가 높은 데이터들이 필요하다는 뜻이고, 이것이 자율주행이 발전함에 따라서 자율주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데이터 솔루션 기업이 필요한 이유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를 드리면요. 저희는 인공지능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희는 2005년에 설립이 됐고요. 업력이 그렇게 짧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실은 소프트웨어 품질을 담당을 하는 기업으로 출발을 했고, 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한 거는 2016년부터입니다. 그래서 한 7년 정도 된 기업이고요. 데이터 서비스라고 하는 부분들, 인공지능에 특화된 데이터를 어, 서비스화하는 곳이 그렇게 업력이 오래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거의 1세대 기업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설명드렸던 대로 인공지능 솔루션 그리고 데이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인공지능 서비스와 연계돼서 특히나 개인정보 보호와 어, 관련돼서 요즘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비식별 솔루션 또한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저희가 제공하는 제품들로는 데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저희의 기반 기술에 기반한 데이터 스튜디오 베이직, 프리미엄,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서비스를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들은 뒤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B2B 기업이기 때문에 현재 누적 고객사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현재 105개 정도의 누적 고객사를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가운데는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인 삼성, 현대, LG, SK 등의 대기업 그룹과 그리고 해외 기업인 퀄컴, 컨티넨탈, 그리고 브로드컴 등의 해외 고객사도 역시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서 또 동시에 인공지능 개발도 같이 병행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확보를 하고 있는 데이터셋의 크기 또한 어떤 기업 경쟁력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현재까지 확보하고 있는 데이터셋의 규모는 오브젝트 기준으로 10억 개 정도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Accelerating AI Creation이라고 하는 기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사업의 영역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통해서 AI 크리에이션을 엑셀러레이팅 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가운데 데이터 포 AI 그리고 AI 포 데이터라고 하는 세부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시장 가치를 창출하고 인재지향적인 어, 시장을 만들어내고 그리고 기술 지배력을 강화하겠다. 그런 세부적인 목표들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고 과제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일궈낸 주요한 성과들을 보게 된다면 국내 최초로 저희가 글로벌 고객에 대한 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후에 설명드릴 자율주행에서 주요하게 사용되는 센서 퓨전에 대한 서비스를 상용화했습니다. 그 외에도 데이터 어, 처리를 정보화를 위한 플랫폼을 런칭을 했고요. 그리고 개인정보 비식별 서비스를 별도로 유럽 시장을 위해서 런칭을 했습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비전 기반의 인공지능을 다양하게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가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을 해서 현재 강남 논현동에 무인 매장을 오픈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기업에서 중요한 것들이 인증 부분일 건데요. 개인정보와 다양한 정보들을 다루기 때문에 이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인증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보보호 표준인 ISO 27001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 표준인 ISO 27701을 인증을 했고요. 이러한 저희의 어떤 성과들과 인증들을 기반으로 해서 다양한 방면에서 수상을 했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저희가 적어놨는데 대통령상 수상 1회 그리고 국무총리상 수상 1회 그리고 장관상은 11번 정도를 수상을 했고요. 그리고 내일도 또 다른 수상이 좀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또한 올해 1월에 있었던 CES 2022에서는 2개 부문에 걸쳐서 혁신상을 수상한 이력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아마 나갔을 텐데요. 6월과 7월에 걸쳐서 저희 기업에 대한 기술성 평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개 기관으로부터 AA와 A라고 하는 높은 기술성 평가 등급을 받았고요. 지난 5월에는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가지 성과와 그리고 기술 평가를 통해서 대한민국을 대표해 나가고 있는 AI 데이터 서비스
기업 중에 하나라는 것을 입증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그리고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 데이터업스 프레임워크 기술입니다.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 데이터에는 생애주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지금 데이터를 어떻게 설계를 하고 수집을 하고 이거를 전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보화를 한 다음에 통합해서 배포를 하고 운영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과정들을 어떤 데이터의 하나의 라이프 사이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전반을 거버넌스라고 하는 규칙 관리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통제하고 일관성을 유지를 해서 데이터와 데이터셋 간의 이 연결성을 유지를 해서 통합의 하나의 데이터셋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이 저희가 말씀드리는 데이터 스튜디오 기술입니다. 이 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라고 하면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뭐 저희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양한 기술적인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퓨샷 러닝이라든지 제로샷 뭐 러닝 같은 데이터가 없이도 또는 추가적인 학습이 없이도 자연 상태의 데이터를 보고 이것을 정보화 처리를 해서 학습에 활용하는 기술들이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만 실제 산업에서 사용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도 지금 완전히 정보화된 형태의 데이터들이 반드시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이러한 데이터셋의 수요는 굉장히 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산업이 고도화됨에 따라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들은 처음에 프로젝트를 개발을 하고 인공지능을 개발을 할 때 어떤 특정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데이터셋을 구축을 하고 정보를 하고 그다음에 인공지능을 개발을 하고 활용을 합니다. 근데 고도화를 해서 다시 사용을 하려고 보면은 그때가 되면은 이제 기술이 발전을 해 있죠. 그래서 처음에 세웠던 설계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구축했던 데이터셋도 이제는 맞지 않는 상황이 돼 버리고 그래서 고민을 하죠. 그러다가 결국은 결론을 냅니다. 다시 만들자. 문제는 특히나 대규모로 구축이 되고 그다음에 정확성이 높아야 되는 안전을 담보로 하는 이런 자율주행과 같은 산업에서는 이 버리고 새로 구축하는 데이터셋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그리고 버짓의 규모가 굉장히 크다는 게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표의 왼쪽을 보시면 이 저희가 점선으로 표시해 놓은 부분이 개별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하나하나가 자율주행의 기능 하나를 개발을 할 때는 실제로 대기업의 경우에는 3억에서 4억의 예산을 투자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기능 하나를 4년, 5년 동안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15억에서 20억의 예산이 투자가 되는데 이 버짓을 들여서 구축한 데이터셋이 연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1년 차에 개발했던 거하고 5년 차에 개발한 게 데이터셋의 규모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고도화를 위해서는 이 연동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연동이 되지 않고 흩어져 있는 상태를 저희가 파편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파편화되어 있는 것들을 거버넌스라고 하는 규칙을 가지고 이 규칙 프레임이 설계부터 그 다음에 정보화 그리고 배포, 운영, 그 다음에 다시 추출을 해서 정보화하는 모든 과정에 거버넌스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데이터 옵스라고 하는 하나의 프레임워크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앞서 설명드렸던 막대한 비용을 저희가 절약할 수 있게 되고요. 동시에 데이터셋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가능하게 하고자 하는 게 저희가 가진 핵심 기술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특히나 자율주행, 항공, 의료 같이 고신뢰성을 요구를 하고 단순하게
추천이라든지 어떤 흥미 또는 펀을 위한 요소들이 아닌 자율주행 인공지능이 스스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리고 그것이 생명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고신뢰성 인공지능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기술입니다. 또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핵심 기술은 센서 퓨전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아마도 자율주행에서 라이다하고 카메라의 논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일례로 외국의 뭐 대표적으로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라이다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국내에도 라이다 없이 연구를 하시는 곳들도 계시고 또 그 외에 많은 기업들은 여러 가지 센서들을 조합을 해서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많은 자율주행 차량들이 돌아다니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이런 센서 퓨전을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기술에 자율주행에 활용하고 있는 기업들은 많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이 센서 퓨전이 왜 중요하냐면은 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하는 부분들은 단일 센서로도 우선은 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문제는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은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부분들을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던던시라고 하는 이슈가 나옵니다. 리던던시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의 센서나 기능이 실패를 하더라도 전체 기능은 완벽하게 동작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카메라가 실패한다라고 하면 제2의 센서, 그리고 라이다가 실패한다라고 하면 제3의 기능이 구동을 해서라도 이 전체의 기능은 온전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이런 그 자동차나 이런 부분들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리던던시 측면에서 센서 퓨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센서 퓨전을 진행을 하게 되면 얻게 되는 장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3D 기능의 경우에는 벡터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벡터는 차량의 전방이나 후방에 있는 사물들, 자동차 또는 사람들이 진행하는 방향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전방에 있는 차량이나 사람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하게 될지를 예측을 할 수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좀 더 능동적이고 안전한 주행 환경 그리고 동작 판단을 할 수 있는 장점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라이다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정확한 거리 정보이기 때문에 특히 속도라든지 긴급 제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자율주행을 수행을 하고자 할 때 라이다의 정보를 취득하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센서 퓨전이라고 하는 부분들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기화라는 개념 그리고 파라미터의 병합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요. 그리고 데이터의 처리에 있어서도 이것 두 가지를 동기화시킨 상태에서 동시에 처리하는 기술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에 보시면은 지금 ADAS 기능에서 어떤 종류의 센서들이 쓰이고 있는지를 나타냈는데요. 이 부분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센서들이 다양한 기능들에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의 적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는 센서 퓨전 동기화 기술과 그리고 여기에 따르는 데이터 처리 기술을 자체 기술로 확보를 하고 현재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레벨 3, 레벨 4에 달하는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개발을 할 때 여기에 맞는 데이터들을 빌드업을 하고 운영을 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인데요. 고품질의 데이터, 좋은 데이터가 좋은 자율주행 인공지능을 만든다라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상식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가장 정밀도가 높은 데이터셋 구현 기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구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최근에 소타 자료를 봐도 바운딩 박스에 비해서도 구현
구현하는 부분들의 수준이 아직은 조금 더 개발이 필요한 부분들이라는 것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저희가 인공지능 기술들을 다양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뭐 구체적으로 보면은 한 46종 정도의 인공지능을 통해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고 있는 AI 엔진들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하기 위한 기술들을 별도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진행을 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 수작업으로 전부 진행되던 100개 이상의 클릭을 통해서 수작업으로 진행을 하던 부분들은 투 클릭만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어, 이 부분들을 구현을 했고요. 또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 높은 정밀도와 완성도를 요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어, 자동화된 검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AI 기반으로 해서 자동 검수 기능을 넣어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어떤 작업성 그리고 생산성을 극대화시킨 기법들을 개발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저희가 3D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은 자체적으로 알고리즘을 별도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학회에 발표한 논문들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 상용화된 기법 대비해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으로 사용을 했을 때 한 40%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는 걸로 저희가 학회에 보고한 바가 또 있습니다. 데이터 스튜디오 안에 있는 기술들은 한 10가지 정도로 나뉘는데요. 가트너의 하이프 사이클을 보면은 대부분 초기 단계, 이노베이션 단계에 있는 기술들이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핵심 기술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 저희는 지속적으로 특허와 논문 활동들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허 부분들을 보면은 저희 10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지금 특허를 확보를 한 것은 저희가 전체 106건 정도가 있고요. 그게 4개 청크 그리고 10개 세부 기술에 걸쳐서 다양하게 분포가 돼서 저희의 지적 재산권과 사업적 안정성을 보호를 하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하는 토양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이제 논문 발표들도 지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총 한 30여 건 정도를 진행을 했고요. 다음 주에 있을 자동차 공학회 그리고 항공우주학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논문을 발표를 하면서 저희의 기술적 성과들을 공유를 하고 더불어서 그 인더스트리의 이너서클로 들어가서 다양한 활동을 하기 위한 활동들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말씀드린 데이터 스튜디오라고 하는 기술들이 모든 수준이 모든 인공지능 개발에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인공지능을 조금 단순한 기능으로 사업화를 하고 있는 기업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조금 더 고신뢰성이 필요한 기업들도 계시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데이터셋을 빌드업을 해야 되는 그런 기업들도 계십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3개의 기술 제품으로 나눠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간단하고 빠른 곳을 위한 곳에는 베이직, 그리고 조금 더 고신뢰성이 필요한 곳에는 프리미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영에 기반한 고객들을 위해서는 엔터프라이즈 제품군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베이직입니다. 인공지능 개발의 초기 단계에 있거나 간단한 선행 연구를 하고자 하시는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특히나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빠르게 피지빌리티 체크를 하고 거기에 따른 알고리즘 변화라든지 심지어는 피벗까지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하고 빠른 형태를 선호를 하시기 때문에 이걸 위해서 베이직이라는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내부 구조를 보시면은 수집 정보와 저장, 이라고 하는 굉장히 단순한 구조로 구성을 했고 정보화 단계에서 저희가 제공을 하는 매직 시리즈라고 하는 AI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빠르게 결과들을 확인하시고 데이터셋을 구축하실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다음은 프리미엄 부분인데요. 프리미엄은 자율주행과 같은 높은 정밀도, 그리고 정밀도가 높아진다는 건 가공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간다는 뜻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 기술들을 활용을 한 통합 데이터 서비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서의 베이직에 비해서 내부 구조를 보시면은 배포 그리고 분석 시각화, 그다음에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각 앞서 설명드렸던 46개의 AI 기술들이 촘촘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각 단계에서의 정밀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인 거버넌스가 들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의사결정과 운영, 오퍼레이션을 통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단계부터는 저희가 이후에 있는 MLOps와의 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 시스템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엔터프라이즈 같은 경우는 모든 기업들이 필요로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보다는 지속적인 데이터셋의 빌드업 그리고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필요로 하는 자율주행에서도 하이엔드에 속하는 몇몇 기업들과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도모하시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입니다. 저희가 설명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기술과 서비스로 인한 현재 사업화 실적은 대략 계약 건수가 270건 정도, 그리고 현재까지 작년까지죠. 누적 매출이 220억 정도, 그리고 고객 수는 105개 정도입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한 이래 한 2년 정도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거의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의미 있는 숫자들이 나오진 않았고요. 최근 4년 정도를 보면은 저희의 계약 건수는 평균적으로 4배가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최근 4년 동안 매출은 11배가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저희가 지금 IPO 프로세스 중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숫자를 말씀드리긴 조금 어렵습니다만, 올해에도 작년 대비해서 꽤 큰 폭의 성장을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 다양한 협업들을 통해서 지속적인 지금 이 사업화 실적이 증가하는 추이들을 꾸준히 유지해 나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자율주행에 대해서만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저희의 고객들을 보면 국내에서도 자율주행 외에 이런 베이직이나 프리미엄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가 딜리버리 되고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 자율주행이 한 41%의 저희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요. 스마트홈이 32% 정도, 보안관제가 한 22%, 그리고 기타가 한 5%의 비중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인더스트리 세그먼트로 보면은 저희가 자율주행에 어떤 집중하고 있는 분야인 건 맞지만은 다양한 분야로 저희 인공지능 데이터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는 점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서 자율주행과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 서비스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자율주행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계신 게 자동차이기 때문에 자율주행하면 자동차라고 이해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자율주행은 기반 기술이고요. 그래서 이 기술들을 그대로 활용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은 드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현대차가 올해 1월에 발표한 UAM이 있고, 그 다음에 배달 로봇, 그 다음에 뭐 그 이제 슬램 같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저희가 이런 수평적인 확장을 통해서 항공우주 그리고 국방 같은 분야에 지속적으로 현재 사업을 추진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2018년에 베트남 법인을 설립을 하고 2020년에 유럽 법인을 설립을 했습니다. 데이터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기술을 기반으로 글로벌 진출을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는 저희가 KSC 프로그램을 이용을 해서 실리콘밸리에 또 오피스를 별도로 개소를 하고, 이미 CES 1월에 CES를 통해서 확보된 글로벌 클라이언트들 기반으로 해서 지속적인 글로벌 비즈니스들을 또 전개를 해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만 저희는 작년 1 월에 주관사 계약을 체결을 했고요. 작년 4 월에 한국투자증권, 스틱 그리고 DSC 등을 통해서 시리즈 A를 유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2005 년에 설립한 기업치고는 좀 꽤 늦게 라운드를 진행을 했는데요. 그리고 올해 7 월에 기술 평가를 받고 지난 10월 6 일에 예비 심사를 지금 청구해서 거래소 프로세스를 현재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좀 간략하게 저희 회사에 대한 소개,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기술 서비스, 그리고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이제 4차 산업의 꽃은 반도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위한 쌀은 데이터일 것입니다. 인공지능과 인공지능이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그에 맞는 데이터의 기업들의 인더스트리의 발전도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부분을 선도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좀 더 편하고 안전한 인공지능의 발전에 기여해 나갈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